안녕하십니까. 사주성당가 이규입니다. 이규의 주역 강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6강까지 만들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사이에 책을 만들었어요. 사주명리학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 만드느라고 제가 주역 강의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효의 위치 및 다른 효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주역 강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역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역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만든 영상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주역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역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점을 보는 부분, 상수역학과 철학적인 부분, 의리역학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을 모두 알기 쉽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효의 위치 및 다른 효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과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바를 정자가 쓰였죠. 그러니까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 이런 뜻인데, 이것을 당의와 실이라고도 하고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어에 다른 이름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정과 부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역에서는 홀수를 양으로 보고 짝수를 음으로 봐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으면 홀수는 양, 짝수는 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성명학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효라는 것이, 제가 짝대기라는 말을 쓰니까 좀 경박하다고, 이 짝대기라는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효라는 것이 짝대기잖아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된 게 양효, 그리고 끊어진 게 음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64개를 보면 효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 1, 2, 3, 4, 5, 6 해서 6개의 효가 있는데, 이 숫자라는 게 그러면 1부터 6까지 봤을 때 홀수가 양이니까 1, 3, 5는 양, 2, 4, 6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이라는 것은 양효가 1, 3, 5 자리에 오는 것을 말하고, 부정이라는 것은 양효가 2, 4, 6 자리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 3, 5가 양이고 2, 4, 6이 음이다. 이것은 이 단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산택손이라는 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서부터 1번이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부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부르죠? 맨 밑에 있는 걸 초효라고 하고, 그 다음에 2효, 3효, 4효, 5효, 마지막에 상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이 9고 음이 6을 의미하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것은 초구, 양이니까. 그리고 9, 2, 그 다음 6, 3, 6, 4, 6, 5, 상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1, 3, 5가 양이고 2, 4, 6이 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 3, 5에 해당하는 것이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양이고 1, 3, 5, 그리고 2, 4, 6에 해당하는 것이 음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 3, 5에 해당하는 것이 양효로 되어 있을 때 정이에요. 그리고 2, 4, 6에 해당하는 것이 음으로 해당했을 때 양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음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초구는 1에 해당인데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이죠. 그리고 2는 음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기 양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까 이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데 음효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부정이 됩니다. 4는 짝수니까 음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입니다. 그리고 5는 양에 해당이 되니까
양효가 와야 되는데 끊어졌죠? 음효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6번째인데 양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용어를 정이다, 부정이다 이런 것은 나중에 괴를 뽑아서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이제 주역을 배우기 시작한 거니까 정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너무 깊게 그 의미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이란 무엇인가, 부정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내수라는 괴상이에요. 여기에서 135에 해당하는 것이 양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것이 양효가 들어왔으니까 정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음효가 들어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양효니까 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음효가 들어왔으니까 정이고요. 네 번째가 양효가 들어왔으니까 부정입니다. 여섯 번째가 음효가 들어왔으니까 정입니다. 이렇게 그 효의 위치, 135가 양, 246이 이것만 알면 정과 부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상에 있으면 효가 이제 1, 2, 3, 4, 5, 6 맨 밑에서부터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까지 초효, 2효, 3효까지를 내캐라고 하고 위에 4효, 5효, 상효까지를 외캐라고 합니다. 내와 외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안과 밖이란 얘기잖아요.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게 밖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번까지가 내캐고 4번부터 6번까지가 외캐인데요. 각각의 중심에 해당하는 것, 즉 두 번째 효와 다섯 번째 효가 되겠죠. 이것을 중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효가 6개가 있는데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각각 내캐와 외캐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정이라는 것은 이 중효에 해당하는 것, 2효와 5효에 해당하는 것이 정에 해당이 될 때 이것을 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효는 음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효가 와야겠죠. 그리고 5효는 양에 해당이 되니까 양효가 와야겠죠. 그래서 6이 9호에 해당할 경우 이것을 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정을 얻는다는 것은 중정이라는 것은 사물이 중도를 지켜 어느 정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 기륭을 판단할 때 정보다 자리인 중을 더 중시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그러면은 2효하고 5효잖아요. 그러면 2효는 음이고 5는 양이니까 2효는 음효가 와야겠죠. 5효는 양효가 와야겠죠. 그럴 때 중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풍산점이라는 이 괴상인데요. 2효가 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정에 해당이 됩니다. 5효가 양효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을 칠 때, 괴를 뽑을 때 이 중정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 정보다도 중을 더 중요시해요. 나중에 직접 점을 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2효하고 5효라는 이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효의 서로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응과 불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이라는 것은 한자로 서로 응한다. 그러면 당연히 불응이라는 건 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제가 이 내캐라는 게 초효, 2효, 3효에 해당이 되고 외캐라는 게 위에 있는 부분 4효, 5효, 상효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이라는 것은 대응하는 효가 서로 음양이 다를 때
응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응하는 효가 서로 음양이 같잖아요. 그러면 불응이라고 합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양과 양은 서로 배축하고 우리가 이제 자석끼리 할 때에도 음하고 음끼리는 어때요? 떨어지죠. 양하고 음이 붙어야 딱 붙잖아요. 그것처럼 초요하고 사요, 이요하고 오요, 삼요하고 상요가 서로 음양이 다를 때 이것을 응한다고 표현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세 개가 네 개고 위에 있는 세 개가 네 개인데 서로 대응한다는 것은 1번하고 4번, 2번하고 5번, 3번하고 6번 이것이 서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대응을 하는 이 효가 음양이 다를 때 이것을 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1번하고 4번이 같은 음이죠. 이럴 경우에는 불응이에요. 그리고 2번하고 4번이 서로 음양이 다르죠. 이것은 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번하고 6번이 같은 양이죠. 이 경우에는 불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은 뭐고 불응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라는 것은 우리가 뭐 비교한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웃하는 효가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일 때 비라는 표현을 합니다. 서로 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산수몽이라는 괴상을 봤을 때 서로 이웃하는 효니까 초요하고 이요, 이요하고 삼요, 삼요하고 사요, 사요하고 오요, 오요하고 상요 이것이 붙어있는 것끼리 서로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일 때 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초요하고 이요하고 하나는 음, 하나는 양이죠. 그러니까 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요하고 삼요가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죠. 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삼요하고 사요는 해당이 안 되죠. 사요하고 오요도 마찬가지이고요. 같은 음이니까. 근데 오요하고 마지막 상요가 음과 양이니까 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비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번에는 승과 승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승이라는 것이 한자는 다른데 음은 같아요. 이 승자는 우리가 뭐 계승한다, 이어받는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받든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받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승자는 탈승자예요. 어떤 물건을 탄다, 말을 탄다, 뭐 승강기를 탄다 그럴 때 쓰는 승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받들 승자는 어떤 관계를 말하냐면 양요 아래 음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개가 있을 때 이웃하는 두 개가 있을 때 서로 비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럼 위에는 양, 밑에는 이런 것을 받들 승자를 쓰고 길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따른다, 길하다 이런 뜻이에요. 양이라는 게 하늘이고 음이라는 게 땅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남녀평등 시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양이 남자, 음이 여자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은 양을 잘 따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양이 위에 있고 음이 밑에 있을 때 이것을 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음요 아래 양요가 있는 것, 위에 음이 있고 밑에 양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역하다. 그래서 이것을 흉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에 양이 있고 밑에 음이 있어야 돼.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반대로 위에 음이 있고 밑에 양이 있어. 위에 땅이 있고 밑에 하늘이 있어. 그러면 이건 역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흉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인데 이 받들 승자하고 탈승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 산수몽을 봤을 때 지금 초요하고 이요가 붙어 있는데 나란히 있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음이 밑에 있고 양이 위에 있으니까 이것은
받들 승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요하고 3요를 보면 밑에 양이 있고 위에 음이 있죠. 이것은 탈승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기란 거고 이것이 흉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비의 관계를 보면 오요하고 상요가 밑에는 음이고 위에는 양인데 이것은 받들 승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처음 주역을 배우는데 이 주역이 뭐 계상도 그렇고 각각의 효가 있을 때 서로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점을 칠 때 이것이 뭐 승이 된다, 받들승이다, 탈승이다, 그리고 뭐 응의 관계다, 아니면 불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뽑으면서 기륭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효의 관계를 잘 익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역 7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 감사합니다.